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유, 대답 좀 해봐. 안 해도 진짜 고사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랬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권한도 없을 뿐더러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관청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지난 7월 18일 공주 사대부고 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자, 이민수 PD, 이번 사고 처리 과정에 의혹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는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 속에 업체가 돈벌이에 급급한 상황에서 벌어진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사고가 난 지 넉 달이 다 된 지금 시점에서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유족들로서는 이 자식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일 텐데요. 이 사후 처리까지 문제가 있다면 2중, 3중의 고통을 겪는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 처벌과 수사를 제대로 해준다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비통한 마음에도 아이들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천금 같은 자식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지 100일이 훌쩍 넘었다. 평소 부모에게 살가웠던 아들. 지금이라도 엄마하고 부르며 품에 안겨올 것만 같은 그리운 아들이다. 저희 아이는 정말 저한테 남편이자 친구이자 애인이자 저의 반려자, 동반자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제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이 세상에 최고 맛있어 막 이러면서 정말 음식도 정말 국물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게 이쁘게 먹고. 어머니에게 아들이 남기고 간 반지. 마음 씀씀이가 깊던 자식이었다. 제가 결혼할 때 반지 많이 받았는데 형편이 어려져서 팔기도 하고 결혼할 때 하고 이제 몸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에 우리 엄마만 반지 하나가 없다고 지가 기념으로 해준다고 하면서 해준 반지입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캠프를 떠났던 아이. 잘 다녀오겠다던 그날 아침의 통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유, 대답 좀 해봐. 엄마랑 그 한 번만 불러봐. 한 번만이라도 내가 만져보고 말해보고 싶다. 충남 안면도 해수욕장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고등학생 5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7월 18일. 충남 태안군 백사장 해수욕장 인근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에 참여했던 공주 사대부고 2학년 학생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학생들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바다에 들어가던 중 파도에 휩쓸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끝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 사고 얼마 후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을 어렵게 구할 수 있었다. 애들 바다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이쁘게 사진 찍었는지 모르거든요. 단체 사진 촬영한 거 보면요. 근데 나중에 막판에 가면 그 IBS 훈련한 것도 다 있고 이제 이게 아까 여기 보여줬던 사진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괜히 봤다. 그냥 안 봤으면 내가 상상만으로도 그냥 우리 생각할 건데
무진 힘들어하는 장면 많거든요. 이 보면은 그래서 그냥 괜히 찾았다라고 저희가 자료했다 할 정도로 있는데 그게 저희 살아있을 때는 제 마지막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영문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아들의 죽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고 4개월이 지나도록 사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네, 제일 처음에는 정말 한 점 오역도 없게끔 수사를 하겠다. 전 국민이 아는 사건이다. 해서 저희는 이제 수사하는 본부 팀은 수사부 대책본부를 처음에 완전 100% 믿었거든요. 정말 사건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유가족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조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고 직후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던 유족들은 사고 발생 사흘째인 7월 21일 장례식을 치렀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유족들은 주장한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그 진실 규명하고 그다음에 원인, 진실한 그 사고 난 그 원인 여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처럼 언론도 보도가 많이 됐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언론에 이제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거 처리를 잘 해서 앞으로는 그 대책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까지 언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들이 사실은 전부 믿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대표인과 대표 이 두 사람은 혐의 없음으로 지금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이번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는 공주 사대부고와 H수련업체가 용역 계약을 맺고 H업체는 다시 K여행사에 해병대 프로그램 운영을 하청준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현재 H수련업체 이사 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 하지만 수련업체의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의 최고로 책임을 져야 할 오가 뻗어시 고개 들고 서 있는 거 보니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참 열통 터지고 가슴 속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또 죽었으면 죽인 놈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안 되면은 다음에 우리 애들 같은 애들 또 죽어요.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건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모를 거예요. H수련업체 A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는 무죄에 대한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한 판례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법이다. 또한 A 대표는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고 C이사가 모든 일을 관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재팀의 확인 결과 문제의 A 대표의 경우 업체 운영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 모든 결제 최종적인 건 대표님이 다 결제를 하셨고 뭐 인사건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공사건도 마찬가지고 소모품에 관련된 모든 돈에 대한 결제건도 마찬가지였고 그 영업에 관련된 결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사건에 관련된 해병대에 관련된 모든 것도 결정권자는 대표였죠. 심지어 A 대표의 경우 사고 직후에도 예약된 캠프 일정을 강행할 것을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등 돈벌이의 혈안이었다는 것이다. 7월 19일날 사고 났으니까 8월달 건 받아라. 저희는 안 됩니다.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회사 사무실이. 좀 매출이 있어야 회사가 운영이 되고 이번 사건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 대한 법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으로는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좀 피상적으로 법 적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병대 캠프가 누구의 지휘 하에서 운영이 되었는가를 체크해서 검토하는 게 제일 중요했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업체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이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 가능성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운영자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해병대 캠프라는 것이 대표자가 개별 사안을 보고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영 활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번 당사자들이 바뀌고 그리고 날씨라든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재반 훈련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보고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 감안한다면 대표자는 애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해서 배제되는 건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유족들은 사설 해병대 캠프를 직접 운영했던 K여행사 대표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표는 단 한 차례도 정식적으로 형사들한테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조사를 대형 로펌을 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대신해서 받았어요. 전부. 현재 K여행사의 경우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일용직 교관 2명과 정식 교관 1명, 그리고 이사 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 기소됐다. 여행사의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 이에 대해 업계 종사자는 일용직 형태로 교관과 계약을 한 업체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말한다. 구속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 다 아르바이트들이지 않습니까? 밀당을 받던 사람들이고. 예,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벌고자 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죠. 현행법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를 운영하려면 해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태안해경에 수상레저 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H수련업체 A 대표. K여행사의 B 대표는 실질적인 캠프 운영을 하고도 무혐의 처리를 받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는 본인이 가장 큰 어떤 교육에 있어서 그런 교육비에 또 금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해가 하기 힘든 어떤 부분이고,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여기 나타나지도 않고, 예, 그리고 수사선상에서도 빠져 있고, 예, 저도 그럼 건물 하나 사서 아르바이트들 써서 아무렇게나 막 하다가 사고 나면 그 사람들 구속되고 나는 아무 책임도 안 진다 그러면, 그리고 어느 누가 손해 봐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지난 12일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유족들은 H수련업체와 K여행사의 두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이거 분명히 사망 사건이면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체 두 대표들에게 대해서 구속 재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꿈 많던 5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를 두고 제기되는 유족들의 부실 수사 의혹.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가슴 아픈 외침에 우리 사회 모두가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어리숙하고 엄마도 어리숙하고 그렇지만 그 우직함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겠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만약이라도 있다라면은 우리 아이들과 같은 희생 안 남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앞장서서 일해야 되겠다. 네, 이번 사고와 관련된 두 업체의 대표가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고에 대한 유사 판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원청업체인 H수련시설 대표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일반적으로는 공사장에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판례를 근거로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유족들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요. 해병대 캠프를 직접 운영한 하청업체 K여행사의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는 물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K여행사 대표는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어떤 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체험 활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네,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군요.
근데 책임자 처벌과 함께 유족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잘 안 되고 있다고요? 네, 사고 후 지금까지 유족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바로 정부 당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억울한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입니다. 목숨 같던 자식을 비통하게 떠나보낸 곳. 유족들이 차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사고 현장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다. 사고 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때문이다. 이 지역은 1년에 물이 한 차례 잠길까 말까 하는 해안가죠, 해안가. 근데 버젓이 여기에다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내준 거예요. 지난해 3월 문제 H수련업체는 태안군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신청했다. 신청 목적은 청소년 수련 활동을 위한 무동력 보트 계류시설 설치에 있다. 하지만 허가 신청은 반려됐다. 이 일대는 태안국립공원 구역으로 개인 시설물인 계류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H업체는 또 다른 지점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다시 신청했고 이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유족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해병대 캠프 훈련을 할 수 없는 지역에 허가가 났다는 것이다. 저렇게 배가 지나다니는 길이고 여기가 배가 큰 배가 지나다녀요. 그 물은 평상시에 이렇게 저렇게 저 정도 물이 빠져요. 어떻게 훈련을 해 여기서? 훈련할 수가 없는 거지. 오히려 여기서 훈련하는 그 자체가 위험한 거지. 실제로 사고 당시 해병대 캠프 훈련이 진행된 곳 역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지역이 아닌 애초에 허가가 반려된 지역 인근이었다.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태안해경 측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수상레저 사업장은 공유수면 허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거리를 이렇게 제한을 줘요. 보통 이 경우에는 0.5마일 이내로 돼 있더라고요, 영업구역이. 그러니까 0.5마일 안에서는 다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상레저 사업을. 사고 당시 훈련 지역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지역에서 약 600m 거리로 이는 영업 허가 범위인 0.5마일, 즉 800m 구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법적으로 0.5마일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을 뿐더러 태안해경이 임의로 정했다는 것.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이런 정도의 안전 질서 확보할 수 있다고 해경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충분히 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건 뭐 명확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했던 장소는 갯골이라고 해서 아주 부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진행이 됐었고 활동이 진행이 됐었죠. 사고 지역 인근 주민들의 증언 역시 당시 훈련 장소가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람이 일로 접근했을 때 갑자기 깊어지는 대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 이제 그 시간대에 이제 그때가 오후 2시경 그러니까 15일자가 아마 오후 2시쯤이 간조였을 겁니다. 그 시간대를 비키든지 아니면 장소를 옮기든지 해야지 이거는 위험하다. 그날도 주민들은 사고의 위험을 감지하고 캠프 업체에 사실을 알렸지만 업체 측에서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더욱이 당시 사고 현장에는 안전 담당 책임자도 없었던 상황. 그래서 이제 해병대 교육을 하니까 가서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너희가 뭔데 이제 얘기를 하느냐. 그쪽으로 이제 비아냥거려서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레저 조정 면허 소지자 하나만 있었지 인명구조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지 않았느냐. 당시 공주 사대부고에 제공된 해병대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의 설명에는 인명구조원 자격증이 있는 교육대장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그는 현장에 없었다.
그날 사고 날 때도 우리 라고 교육대장님 와이프 자격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분이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 다 나가서 바다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사를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태안해경 측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특별히 답변을 드릴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희들이 이거 인터뷰 해갖고 뭐 입장 표현할 부분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다. 학생들 간의 그 해병대 캠프의 활동은 기초적으로 위험성을 전제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법상 정해놓은 안전요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인솔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한 경우에는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험성을 배제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감독이 소홀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안해경도 당연히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유족들에 따르면 태안군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계류장 설치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 더욱이 사고 후 문제를 제기하는 유족들에게 무리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들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나마 만났는데 인사이동하는 자가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계류장을 설치를 안 해도 되더라. 그래서 내가 씨한테 태안 안면 해양 뉴스들에다가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막 저희가 너무 화났죠. 왜 당신이 왜 사업주가 설치해야 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 게 책상을 딱 치면서 내가 봐서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막 삿대질해서 저희들에게. 문제의 태안군 담당자는 유족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취재팀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본인들 민원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너무 이해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네,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듣는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었나 모르겠네요. 이번 사고에 태안군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는 운영 대표자를 따로 선임해야 한다. 문제는 A 업체의 경우 운영 대표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지만 태안군이 어떤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그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운영 대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라고 운영 대표자가 시설 등록증상에는 등재가 되어 있었지만 그분이 상주를 하는 운영 대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사건 이후에 얘기 나온 거죠. 그 전에는 운영 대표 사건에 대한 과태료나 어떤 군청의 지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사고가 나고 나서 해경에서 그 일건 이렇게 이제 지자체 수사를 다 하면서 그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조치하라고 해서 지금 조치를 한 거죠. 결국 운영 대표자가 없었던 것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요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시설에도 운영 대표가 제대로 돼 있는 운영 시설에서는 사고가 안 나요. 조금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도중에 다치고 부러지고 찢어지고 이런 사고들은 일어나죠. 근데 인사사고나 이렇게 크게 안전사고가 크게 나지는 절대 않아요. 사고 한 달 후 정부에서는 체험 캠프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에 애로점을 해소한다든지 국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향후 계획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약속을 한 거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거니까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계획이죠. 하지만 유족들은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교육부에서는 대책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언론에 이제 언론을 말하자면 달랜다고 할까? 아무튼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아픔과 서러움이 마지막이 되도록 이 나라 교육의 책임자로서 모든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고 직후 교육부는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족들에게 관련 제도의 정비 및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태도는 달라졌다고 한다. 유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전 국민인 분 앞에서 그때 연기실장에서 그분들 우시면서 어른들을 잘 모시고 우리 용서하지 마라까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만나는데 태도가 너무 달라졌었어요.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나러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진짜 저희가 왜 장례를 치렀나 싶을 정도였었어요.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취재팀의 인터뷰 요청에도 교육부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대응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체험활동이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기본 지침만 주는 거죠. 기본 지침만 주고 시도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세부적인 건 만들도. 다른 관련 부처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유족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며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지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유족의 민원을 접수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국민신문고에다가 내가 이 건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되냐 상급기관에서 해야지 어떻게 고양이한테 생수를 맡겠냐 그렇지 않아요. 태안군에서 자기네가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네가 어떻게 감사한다는 거 말이 안 돼서 그랬더니 온 게 이거예요. 이제는 다시 이제는 충청남도로 해라. 처음부터 충남도에 살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듯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업체와 관할관청 그리고 정부 부처로 분산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번 사고를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 정말 진상 규명이 정확하게 되고 책임자가 진짜 책임을 지고 또 그 재발 방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로써 우리 아이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제 위안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17 푸른 나이에 허망하게 떠나보내야 했던 5명의 아이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를 참담한 고통 속에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유족들.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개선과 변화가 절실하다. 네, 꿈 많던 고등학생 5명이 억울하게 희생됐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책 마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는 희생자들은 물론 유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인재였습니다. 네. 하지만 수련시설의 허가, 그리고 해병대 캠프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태안군과 태안해경에서는 이번 사고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무례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유족들을 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교육부 등 정부 부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진심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자세로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또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유족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역시 그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수사를 하는 것도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도 두 번 다시 이런 사고와 같은 억울한 희생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고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유족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민수 PD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사고가 났던 당시 5명 학생들의 험악한 죽음에 사회적인 비판 여론도 높았습니다. 당연히 책임자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대처하리라고 온 국민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님은 지금도 말 못할 고통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한순간에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 이젠 우리 사회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해야 할 때입니다. 시사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